삼천포의 한밤중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 고요합니다. 바다가 어둠 속으로 잠기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로 변할 때 박서진 씨 가족이 사는 작은 동네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건어물 가게에서 긴 하루를 보낸 효영 씨가 겨우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요란한 벨소리는 아니었지만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은 그를 즉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바로 점원이었습니다. 효영 씨는 거의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인사도 없이 가쁜 숨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삼키는 듯한 울음이었기에 듣는 이에게는 통곡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효영 씨는 매사 강인해야 했던 장남의 본능으로 나직이 어머니를 몇 번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효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효영 씨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학교에 보내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효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옛 기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효영 씨는 집안의 첫째였습니다. 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결핍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어물 가게는 아주 작은 모퉁이 점포였고 수입은 바다 상황에 따라 늘 불안정했습니다. 풍랑이 심해 생선이 없는 날에는 온 가족이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교육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시 박씨 가족에게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정문 앞에서 아들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다가 끝내 놓으셨습니다. 공부를 시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는 그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나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하며 가족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배움에 대한 이야기는 모자 사이에 결코 꺼내지 않는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에 침묵하셨고 효영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그는 노동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목까지 어깨에 짊어지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밤중에 들려온 어머니의 사과를 들었을 때 효영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이 죄책감을 마음속에 남몰래 조용히 지금까지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서진 씨가 TV에 나오고 효정 씨가 이곳저곳 다니며 공부하고 꿈을 쫓는 모습을 볼 때마다 효영 씨 생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너무 일찍 내려놓았던 맏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절대 말 안 하는 거 알지만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늘 기억하고 있어? 효영 씨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건어물 가게 뒤에 서 있는 친목의 장남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중에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말하면 단어들이 흩어질까 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대신 가족 곁을 지켰기에 동생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엄마, 효영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제가 안쓰럽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 노릇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에 수학이 넘어가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어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감춰온 속마음을 처음으로 꺼내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효영 씨 역시 전화를 끊은 뒤에도 침대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그 순간이 사라져 버릴까 봐 겁이 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효영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건어물 가게 문을 열고 상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은 그날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한밤중의 통화 이야기는 박서진 씨 가족 팬들 사이에서 비극이 아닌 삶의 진실한 단면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왜 효영 씨가 가족의 뿌리를 지키는 사람이라 불리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TV에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종류의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숙함은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안으로 삼킨 눈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맞바꾼 희생을 통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밤중에 내뱉은 사과는 나약함이 아니라 평생 어머니로서 살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죄책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삶이 조금 덜 고단해졌을 때야 비로소 옛 기억들이 돌아왔고 그와 함께 장남에 대한 빚진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효영 씨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말로 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괜찮고 후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남들과 다를지라도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한밤중의 통화는 박 씨 가족의 일상을 눈에 띄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서진 씨는 일정으로 바쁘며 효정 씨도 자신의 일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효영 씨의 관계 어딘가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풀렸습니다. 때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전말을 원망하지 않아요. 라는 자식의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 밤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여운은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한결 평온해진 모습과 효영 씨의 보기 드문 홀가분한 표정 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박서진 씨 가족의 긴 이야기 중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가장 아픈 곳까지 닿을 만큼 충분히 깊기 때문입니다.